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는 의원이 아닌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 비서실장 또 맡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잘 지냅니까? 오늘도 순창에 가가지고요. 고추장으로 유명한. 현장 최고위원도 하고 또 민생 체험도 하고 일손도 거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는 뭐 인천에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 뭐 새우잡이배인가요? 예, 새우잡이배 타가지고 새우도 조금이어서 조금밖에 못 잡았다고. 그래서 거기가 또 이전 정부 때 조업 금지가 됐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어민들 생활이 되게 어려운 곳인데 가서 직접 민생도 좀 직접 청취도 하시고 또 정말 어려운 어민들 어떻게 사시는지 실제로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인, 특히 정청래 대표처럼 집권여당 대표가 그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일일 체험? 그럴 때 어떤 노동이 잠깐 기자들이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은 금방 끝내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오랜 시간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노동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충남 서산에도 가가지고요. 거기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과도 만들고 거기도 고추장, 된장도 하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와가지고 품삯으로 따지면 얼마가 들 건데 당대표가 가니까 지도부가 다 가고요. 거기 또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십 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한 하루 걸릴 거를 2시간 만에 저도 일을 다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지 못하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 검사하다고 고마워하시는데 사진만 찍고 나오면 거의 바로 압니다. 그렇죠. 주민들도 아시고 기자분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요즘은 현장 따라가는 기자분들도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와주기도 해서 그 뭐 당대표의 뭐 진정성 그리고 많이들 지역에 좋아하시니까요. 당대표는 지금 수요일, 금요일은 특별한 국회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현장에 가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간 기자들이 혹시 몰라도 그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럽니다. 만약에 설렁설렁 이랬다가는 뭐 금방 다 알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도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갔을 때? 간 적이 좀 있죠.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뭐 저희 당도 민주당 분들하고 다를 거는 없죠.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 행동은 진정성을 더 보이기 위해서 또 현장의 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여야의 구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호 의원. 오늘 국민의힘 관련 소식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했다는 기사가 오전에 들어왔는데 변함이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상황 변화가 없고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말이 이제 당의 변화와 혁신 이걸 더 이상 좀 기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면서 이제 그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나갔는데 이제 처음 나온 해석은 지금 혁신선대위 꾸려달라, 당의 얼굴을 바꿔달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요구지 않습니까? 공천 시한 마감 시한 안에 신청을 안 한 거죠.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고성국 씨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다 확인된 거는 실제로 당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조금 이따 확인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장 기자들 메모를 쭉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어제 저녁에 대구하고 부산 경선 관련해서 공관위 내에서 좀 마찰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뭐랄까요, 이제 일종의 시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의 설명인데 공관위 회의 말미에 대구 부산 경선 방식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전화를 했는데 지금 안 받는다. 근데 가서 다시 모셔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에게 힘을 실어줘라며 개인적인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당 상황이 워낙 지금 굉장히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많이 자존심이 상한 것 아니냐.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또 당 사무총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 아니고 대구, 부산 뭐 이쪽 경선 방식 놓고 이야기하다가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설득해서 모셔오겠다. 어느 게 더 팩트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합쳐졌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 안 했을 때 공천 기강을 잡겠다고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제 기강을 잡겠다고 한 것과 지금 당에서 돌아가는 이 움직임은 전혀 반대로 가는 느낌이고 추가 접수 기한을 줬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또 접수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말했던 것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구, 부산 관련한 이런 경선 방식 관련해서 공관위원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현직 단체장들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 이정현 위원장의 메시지, 그리고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것, 이것 관련해서 아마 공관위원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 없으니 사퇴로서 본인의 의사를 더 강력하게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생각과 의중이 과연 같은 방향일지 비슷할지 아니면 다를지 이 부분도 포인트 아니에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대안적인 후보가 있다. 그랬으면 이야기가 달랐겠죠. 근데 대안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천관리위원장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 말고 다른 후보가 있었다라 그러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뭐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질질 끌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강 잡겠다는 말도 안 되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원장대로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모셔와야 되는 것이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중에 두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열심히 모셔오려고는 안 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공천 신청을 안 했는지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오늘 하루 이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아침에도 드렸는데 이것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혁신선대위의 조기 출범입니다. 이 당의 노선 변화를 결의한 결의문이 이제 비로소 실천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분명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지금 무소속 출마 질문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어쨌든 조금은 답답해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한 차례 추가 공천 신청을 받겠다고 서울시장의 경우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또 뭐라고 했는지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요.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이정현 위원장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인적쇄신이랑 그 혁신 선대위 요구하시면서 공천 미뤘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좀 여쭙겠습니다.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그 장동현 대표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동현 대표가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공천이라고 하는 건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럼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략 공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장동현 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공천 안 하고 싶어 하는 질문하고 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봤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혁신 선대위인가요? 지금 이 선으로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장동현 대표 물러나라. 사실상 그거죠. 예. 장동현 대표 물러나라는 건데 여기에 대놓고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을 공천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 얘기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지금 사퇴 파동 같은데 그 대안이 없으면 결국은 다시 모셔오려고 하겠죠. 하는데 핵심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그 제거라고 할까요? 제명시키려고 공천 안 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있던 안철수 의원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뭐 서초에 있나요? 그 아주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에 신동 의원도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예. 않습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감히 그걸 던지고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저렇게 해서 이렇게 공천 안 주고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틀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은 밀린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더 요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6.3 지방선거 한 80일 남았습니다. 예. 80일 남은 서울시장 공천을 놓고 하는 건데 본질은 저는 선거 6.3 이후에 내부 당권 투쟁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혁신 비대위라는 거는 딱 전 그 얘기 선대위 듣는 순간 황교안 대표 생각났었어요. 그 2020년인가요? 그때 총선 때 예.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하고 그거 아수발트라해서 같이 다니다가 선거 총선에서 거의 망하게 됐거든요. 그때 김종인 또 당시에도 예. 선대위원장을 모셔다가 했는데 결국 집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사실 황교안 대표는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저는 그 전초를 밟아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동현 대표도 알아요, 이제. 못 물러섭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또 충돌이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참 제가 다른 당 사정이라 윤 대변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안 되는 집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뭐든지 지금 불거져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책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온 건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건전하게 보기도 합니다. 가령 검찰개혁이랄지 이런 거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개혁을 갖고 예. 그런데 지금처럼 공천을 누구 주냐 마냐 당에서 제거를 하냐 쫓아내버리냐 이런 상황을 놓고 계속 싸움을 하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가다 보면은 출마 무소속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 보실 때 저게 뭐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예, 그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픈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각오까지 하고 있는 거냐? 들리는 얘기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서울시장 당신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을 각오까지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본인이 얘기한 그 당의 선결 조건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거기까지 머물러 있겠죠. 탈당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무소속 후보로 제가 주목한 거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일 없을 것이다가 그래서 저는 더 그렇죠.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예. 공천 받아서 출마 아니면 공천 못 받아서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두 개인데 이 상황에서 오 시장님에 대해서 공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상황까지 간다면 아까 당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차기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혁신 선대위가 출범을 해서 그 선대위가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이 6년 전 2020년에 저희 당이 있긴 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선대위가 혁신 선대위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선거 지면 앞에 뭐가 있었던 간에 당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출마 결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를 만들어 주느냐
제가 볼 때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어떤 본인만의 조건이 아니라 당 구성원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상식선에서의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당 지도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저게 지금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엄청난 지금 뭐 일종의 권력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 하나 물러서게 된다면 약세를 보이는 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해서 내가 혁신선대위가 출범을 해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오든지 그래서 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요구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면 나는 출마 안 하고 당을 바꾸는데 나는 투신하겠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둘 중에 어떤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플랜 A, 플랜 B가 있는 거겠죠. 현재 플랜 A는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 설명하신 것처럼 변화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새로 모시는 선대위원장을 당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얼굴로 해서 나서야만 수도권 선거는 그나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혁신 선대위를 꾸리자. 이래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오세훈 시장의 요구인 거고 이게 쉽게 말해서 지난 의총에서 나온 결의안, 이게 결의안인지 합의문인지 좀 헷갈립니다만은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 합의안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요구인 것이죠. 이게 관철이 되면 플랜 A로 가는 거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주영진 앵커 계속 묻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다른 선택을 할지 또 그 선택에 맞서서 오세훈 시장도 또 다른 선택을 할지 이건 이제 플랜 B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공천 신청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설 것이냐. 어제 이 자리에 출연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상당히 돈독한 관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진짜? 제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과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런 잘못된 조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게 아무래도 또 변화에 대한 갈망과 또 책임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장동혁 대표 과연 물러나고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새로운 인물로 선거를 치르자는 이 주장, 장동혁 대표가 과연 수용할 것이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역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아니면 뭐 혁신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뭐 외부에서 모신다든가 어느 부분에 우리 배현진 의원은 더 그게 가능성이 있고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총장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혁신선대위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셨고 실제 저희 결의문에도 혁신선대위의 내용을 넣자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는 선대위 체제로 꾸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애석하게도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량은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이 정말 열심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내가 노력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혁신선대위의 성격을 가진 선대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버텨서 본인 위주의 어떤 선대를 만들려고는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고 지금 당권파는 혁신선대위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야 20-30명이다. 60명, 70명 이상의 의원들은 그런 요구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분들 나름의 해석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배현진 의원 말씀처럼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저희 당 선거가 어렵다는 건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브랜드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혁신선대위든 어떤 선대위든지 간에 장동혁 색깔을 어느 정도는 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보면은 혁신선대위 성격의
뭔가가 출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장도혁 대표의 이 선택을 의미하느냐? 그건 뭐 또 다른 해석이지만 이 상태로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다 동의하기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과연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자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다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는 건지 서울시장 공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힘 상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느 순간 또 해결되는 게 정치니까 한번 봐야겠죠.